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가 앞으로 더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북한의 확실한 억지력을 보여주는 강력한 대응 조치가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북한이 김일성 생일을 계기로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면서 미국은 북한이 어떤 행동을 취하든 대처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이조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은 올해 들어 지속적으로 미사일 발사를 해온 북한의 추가 미사일 도발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북한은 앞으로도 더 많은 미사일 발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There is no question we share your deep concern about the DPRK. There have been 13 launches. The last one, as you noted, all believe was an intercontinental missile, ballistic missile. We expect that there are likely to be more. 셔먼 부장관은 이어 미국을 방문한 한국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한미 정책협의 대표단과 논의한 많은 부분이 북한과 관련된 것이라면서 북한의 확실한 억지력을 보여주는 조치가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hich is to ensure that we take some strong action to let the North know that they can't just keep doing this without any consequences, that we take actions that show we have a credible deterrence against any attack by North Korea. 셔먼 부장관은 이어 핵무장한 북한은 중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협력도 촉구하고 미국은 북한과 전제 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 있다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또 북한 문제에 대해 중요하게는 일본, 한국과의 3자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다면서 힘은 파트너십과 동맹에서 나오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한국, 중국 대북 대표를 잇따라 만난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전화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이딴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며 정세를 불안정하게 하는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As we have said many times, we're prepared to meet the DPRK without preconditions. But Pyongyang must make the choice to halt its destabilizing actions and instead choose engagement. The U.S. government at all levels has engaged vigorously on the DPRK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around the world. 성김 대표는 이어 북한이 김일성의 생일을 기념하는 이른바 태양절 4월 15일을 계기로 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많은 추측을 하고 싶진 않다면서도 그것은 또 다른 미사일 발사가 될 수도 있고 핵실험이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성김 대표는 그러나 북한이 어떤 행동을 취하든지 중요한 것은 동맹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력과 조정을 통해 대처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이라면서 분명히 북한의 추가 도발 중단을 희망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북핵 수석 대표가 만나 최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등 북한 문제를 논의하고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진전시킬 기회와 북한의 의미 있는 협상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미국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5일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성김 대북특별대표가 워싱턴 DC에서 류 샤오밍 중국 한반도 사무특별대표를 만나 최근 북한의 ICBM 발사를 규탄하고 올해 북한의 13차례 탄도미사일 발사는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영내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지적하고 이 같은 긴장 고조 행동들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또 미국이 북한과의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관여하는 데 전념할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성김 대표는 앞서 4일에는 워싱턴을 방문한 노규덕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나 북한의 최근 ICBM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양국의 공동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유엔 안보리 차원의 새 결의를 추진하기 위해 한국 측과 협력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등 새로운 위협에 맞서기 위해 일본 군 당국이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성능이 향상된 이지스 구축함의 레이더와 사거리와 고도가 확장된 신형 팩3 MS-2로 요격 대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박동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일본 방위성은 북한의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강화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 체계는 일단 이지스 구축함의 개량 증대와 신형 패트리엇 미사일 등의 도입입니다. 공군 본부에 해당하는 일본 방위성 항공망려 간부는 6일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묻는 VOA의 질문에 북한이 매우 빠른 속도로 탄도미사일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습니다. 일본 항공망려 간부는 지난 2월 VOA에 보낸 이메일 답변에선 일본을 향해 발사되는 탄도미사일이 무력 공격이 아니라도 파괴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탄도미사일이나 다른 물체가 무력 공격으로 일본을 겨냥해 발사될 경우 방어작전 명령을 발동해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그동안 북한이 발사하는 미사일이 자국 영토, 항공, 영해에 들어오면 자위대가 요격할 수 있는 파괴 조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지난 2009년 3월, 2012년 3월과 12월, 2013년 4월, 2014년 3월, 2016년 8월 등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해 자위대의 파괴 조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특히 방위성은 2016년 8월 이후 탄도미사일 파괴 명령을 상시 발령해 놓고 있으며 북한의 미사일 도발 움직임에 경계를 강화해왔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북한 등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SM-3를 탑재한 해상자위대의 이지스 구축함을 동해로 지대공 유도미사일인 패트리엇은 도쿄 방위성에 배치했습니다. 이지스 구축함에 탑재된 SM-3는 요격고도 500km 이상으로 대기권 밖을 비행하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미사일이며 패트리엇3의 요격고도는 30km 이내 중저고도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어체계입니다. 일본은 레이더가 형성된 이지스 구축함의 개량과 증대는 물론 고도가 50km로 늘어난 신형 패트리엇 미사일 등을 도입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미국 워싱턴 DC 연방검찰이 법원에 북한 가상화폐 계좌 몰수 소송에 대한 궐석 판결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워싱턴 DC 연방검찰은 5일 법원 제출 문건을 통해 2020년 각각의 소송 제기 직후 문제의 계좌에 대한 공식 공고를 냈으며 지난해 12월 한 차례 더 공고를 게시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도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공식 대응에 나서지 않은 만큼 궐석 판결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궐석 판결은 피고인이 소송에 응답하지 않아 사실상 재판 과정 없이 원고의 주장만을 바탕으로 원고에게 승소 판결을 내리는 법적 절차입니다. 앞서 연방검찰은 지난 2020년 3월 북한 해커들의 불법 수익금으로 추정되는 가상화폐 계좌 146개에 대해 민사 몰수 소송을 제기했으며 8월 별도의 소송을 통해 추가로 280개의 가상화폐 계좌의 몰수를 추진했습니다. 검찰은 북한이 지난 2018년과 2019년 사이 한국 등에서 운영 중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탈취해 현재 압류된 계좌 등에 보관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최근 북한 당국이 몰래 예배를 드리던 북한 주민들을 그 자리에서 처형했다고 국제 기독교 선교단체 오픈 도어스 USA가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주 홈페이지에 올린 소식지에서 보안상의 이유로 해당 지역과 시점은 밝힐 수 없지만 북한 기독교인 수십 명이 비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곳에 치안부대가 들이닥쳐 이들을 처형했다는 소식을 내부 소식통을 통해 전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당일 처형된 주민들의 가족 100여 명도 체포돼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진 것으로 안다면서 그들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수용소보다 더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을 것이라고 이 단체는 설명했습니다. 데이비드 커리 오픈도어스 USA 회장은 6일 VOA에 이번 소식과 관련한 정확한 경위는 밝힐 수 없지만 북한 내 기독교 박해 상황이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종교 소수자에 대한 북한의 탄압을 용납할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계속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